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능 이후의 두 달이 자녀와의 관계를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이제 저희 학원에 또는 제 과외에 이제 문의를 주실 때 자녀분들과의 관계가 이제 힘들다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가장 근원적인 사건 발생이 수능 직후의 두 달, 혹은 뭐 재수 직후의 두 달, 요 어떤 시험이 끝난 직후의 이 두 달 동안 부모님들께서 이제 보여주신 행동들이나 말씀들이 자녀들한테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내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영상을 통해서 몇 년을 아껴 보십시오. 엄청난 에너지를 아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진행해 봅시다. 일단 지금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12년간을 이제 수능만을 보고 달려왔겠죠. 만약에 그 자녀가 공부를 되게 안 하는 친구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능이라는 게 굉장히 거국적 이벤트고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에 날라리 일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진들이 평상시에는 굉장히 막 짓궂은 장난도 치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그러다가 막 철가방 메고 그 중국집 배달하고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친구들이 수능 발표 나고 성적표 딱 받아드는 순간 엉엉 울었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학생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뭔가 만감이 교차하는 어떤 순간일 테니 부모님들께서 이러한 어떤 허탈감이나 뭔가 갑자기 목표가 사라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영영 끝날 것 같지 않은 이벤트가 딱 어느 순간 끝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허탈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일단 수면 패턴이 많이 변화했을 거예요. 자녀분들이. 뭐냐면 11시, 12시, 1시에는 자던 애들이 막 2시, 3시, 4시에 자거나 평소에 밥을 별로 먹지 않다가 갑자기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거나 아니면 시험을 잘 못 봐서 내 미래가 불안하다라고 호소를 하거나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생리가 갑자기 안 나오거나 이런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정서적인 공허함을 통해서 공허함이 느껴져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해는 해주시되 부모님들께서 딱 잡아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엄격하게 잡아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생활 리듬입니다. 생활 리듬.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이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는 것은 부모님들께서 명확히 통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권한은 부모님이 쥐고 있다라는 것을 자녀분들에게 어떤 뭐 부드러운 방식이든 엄격한 방식이든 이해를 시키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일으켜 세우기가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애들이 머리가 굵어지고 남학생들은 군대 갔다 오고 여학생들은 여학생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다 컸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거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수능 끝나고 대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까지는 생활 리듬만은 다른 부분들에서는 자유를 주시되 생활 리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라 가급적 이렇게 이제 코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생각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끝. 네,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태까지 잘 해왔다. 이해와 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자 치읓 미음 그 다음에 디귿 이응 시읒 히읗 히읗 이응 이응 지읒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분들한테 이제 시작임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와 포용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해와 포용을 해주시고 이 말씀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뭐냐면 너 왜 그때 그랬냐? 그때 좀 더 열심히 하지. 더 열심히 했어야지. 이런 말씀은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지금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아마 자녀분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자녀를 믿어주시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투자잖아요. 자녀한테 이제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붙이고 이런 게 투자인데 투자 대비 성과가 안 나왔어. 그래서 부모님 생각에서는 굉장히 이제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지만 이 자녀한테 어떤 그 책임을 묻는 뭐 책망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자녀가 이제 입을 닫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지나간 일에 대해서 뭔가 잘못을 추궁하기보다는 오랜만에 가족 간의 단합대회나 가족 간의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이 여행지 중에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여행지가 강원도 철원의 순담계곡이라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한탄강 줄기를 따라서 절벽에다가 잔도를 쳐놨습니다. 이렇게 공중 다리 같은 걸, 구름 다리 같은 걸 쫙 건설을 해놨습니다. 강을 쫙 보시면서 밑에 바닥도 다 보이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요 어떤 여행지를 가셔서 허심탄회하게 그때 하고 싶은 말씀도 하시고 요렇게 그동안의 스트레스도 날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자녀의 이것을 지켜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녀의 뭐냐면 자아 효능감. 자, 자아 효능감을 지켜달라. 자아 효능감이 뭐냐?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귀인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그에 앞서서 자아 효능감이라는 교육학적인 용어를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자녀가 본인이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신감이랑 비슷한 말이 자신감. 근데 이 자아 효능감과 자신감이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자아 효능감은 자신감 있음과 없음을 다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부모님한테 조금 실패를 했더라도 부모님이 나를 신뢰한다라는 걸 자녀가 느끼면 얘는 결과가 안 좋지만 얘의 어떤 자아 효능감은 손상을 입지 않아요. 결과에 상관없이. 그런데 내가 결과를 잘 받았어도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한다. 내가 연세대 갈 성적을 받았는데 부모님이 넌 왜 서울대 못 가냐 라고 하면 자아 효능감이 손상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엇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점수 같은 거 부모님 별거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자녀분들도 듣고 있겠죠.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정말 과정에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예요, 그냥. 만약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으면 솔직하게 그걸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다음 도전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지 않나. 그리고 결과가 잘 나왔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자만하거나 뭐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비관에 빠지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의 내 점수를 지금 내 상황을 존중한다면 향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쟁 사회에서 경쟁을 하시고 이렇게 치열한 과정을 거쳐 나가실 때 버텨나갈 수가 있다. 건강한 자아 효능감을 지금 형성하지 못하면 나중에 사회생활 하거나 이럴 때도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자녀분들은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고 만약에 막 책망을 하거나 너 그때 더 열심히 했어야지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자녀가 회피형 성향이 돼. 회피형. 그러니까 부딪혀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이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는 결과를 안 좋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제일 신뢰하고 나를 지지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스스로를 못 믿게 돼요. 자아 효능감이 떨어져서. 그래서 어떤 정말 승부처에서 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생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지금 자녀에게 이런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미음, 지읒, 히읗, 기역, 지읒 성향을 갖도록 해달라. 자, 회피적 성향 말고요. 자녀분들에게 문제 해결적 성향.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자, 당황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만약에 지금 성적이 잘 안 나왔다. 그러면
지금 이 점수를 가지고 네 점수를 가지고 지금 최대한 좋은 대학을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 해결책을 같이 찾아보자. 혹은 뭐 내년에 다시 한번 해보자. 라든지 이런 어떤 아니면 너에게 다른 해결책이 있니?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자녀분들에게 이제 그 생각하도록 하고 부모님들이 조언하는 식으로 이끌어 주셔야 이 친구들이 이제 향후에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마음을 돌아보고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 이건 이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한 건데, 부모님들 아마, 구독자님들 아마, 예, heaven, 자, 천국이라는 영어 단어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천국이라는 영어 단어가 사실은, 자, here and now, here and now라는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이 어원을 살펴보면 지금 여기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게 저 멀리 어떤 저승에 있는 내세에 있는 어떤 특별한 공간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집중했을 때 느낄 수 있는 평온한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은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이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자녀에게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고 내가 원하면 이런 어떤 평온한 마음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연습을 시키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쨌든 건강한 몸 상태로 수능을 잘 보고 왔지 않냐. 적어도 병원에 있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런 게 잘 안 되면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녀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문제 해소 방법에는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근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문제보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더 커지면 됩니다. 문제보다 더 큰 마음을 갖도록 코칭을 해주시고 뭐 여기에 필요한 책이라던가 강연이라던가 뭐 저의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신다면 정말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음번에는 위 사항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작용을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제 주변에 저의 제자들도 있고 제가 상담 사례들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뭐 이제 재수학원에 있다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상담을 의뢰를 하세요. 그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전부 다 이게 제가 뿅 하고 생각해낸 게 아니고 여태까지 저의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뽑아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할 수 있었으면 몇 년 동안 받을 스트레스와 고민을 안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이걸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위의 상황에 대해서 위에 이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더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항상 노력하는 대치동 빅마우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